미 대선 역전을 노리는 트럼프, 한국 정부 진중한 움직임에 숨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듯 대표가 바뀐다고 특별히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해지는 건 없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에 선물을 주었고 김현종 차장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언급도 미국의 언급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체 연료 사용 승인은 결정되었고 사거리 제한 철폐를 띄움으로써 주변국에 사전 고지하는 그런 용도로 보입니다. 협상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전임 제임스 드하트 대표는 지난주 북극권 조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3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로 웰튼 전 부차적 대사가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웰튼 신임 대표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일본과의 주둔국 지원협정, 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방위협력 관련 사안과 분담금 협상을 관장할 것이라고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는데 방위비나 주둔비, 즉 수금하는 총책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웰튼으로 협상대표를 바꾸는 건 지난 3월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전 대표 드워트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수용했는데 트럼프가 반대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협상팀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장에서 오케이 하기 전 결정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사정인이 알 길은 없지만 신뢰를 잃은 드와트 대표 협상단은 한국의 저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변경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뒤늦게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견해를 내놨습니다. 아마도 비판을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할까 나름 고민을 많이 한 듯합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데 대해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메아리는 2일 한국 측에 대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북한 매체에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선전 매체를 통해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것은 비난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시비를 걸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정찰위성을 미사일로 바꿔 읽으면 무시무시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으로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해 군사 정찰위성을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고체 연료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연합훈련이 축소는 되었지만 어쨌든 북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비판 수준이라면 제 판단엔 비판 목소리가 아예 없다고 보일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미 대화 재개를 놓고 미국과 한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 북미회담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북미는 어느 정도 예열을 했습니다. 8월에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돼야만 9월 하순에 북미 회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철없이 날뛰는 듯한 두 청소년 같은 사람이 모처럼 나 잘났네 하며 설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만든 틀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북한 역시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이 있어서 지도자로서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북미회담은 8월이 결정적인 시기이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나 이런 일들이 없으면 북미회담도 없으니 한국 정부의 8월을 주시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대남 비난과 선전에 이용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대신 연일 코로나 비상방역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과 보건의료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방역을 이유로 재개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겨울은 무척 심각할 수 있습니다. 비료 수입이 예년 3분의 1밖에 안 되었고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출입은 코로나로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국이 80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가 어느 정도 식량 지원을 하겠지만 북한 자체 생산량을 포함해도 필요량의 70% 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월 북미회담으로 어느 정도 숨통만 트이길 북한은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요즘 트럼프를 보면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라며 버티던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마스크 쓰는 것이 애국이라 말하고 그제는 세상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자주 섞인 말을 브리핑에서 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평소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과 대비되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트럼프가 변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는 패배감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3개월 남은 대선에서 대역전을 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 속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정점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 승부수 중 북미회담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또는 트럼프가 북한으로 날아가는 결심을 한다면 이벤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일정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으로 핵 동결과 핵 폐기 일정을 발표한다면 그렇습니다. 덤으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림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 비준에 논란은 있겠지만 평화라는 절대 명분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70년간 이어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는 상징을 떠나 지워지지 않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은 우리 한민족에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참 씁쓸하고 복장 터지는 소식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닮지도 않았는데 아베 속죄상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속죄상을 철거하라면서 친일단체 회원들이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일본 방송 NHK도 이 단체의 방문 시각에 맞춰 식물원을 찾았고 조각상 철거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습니다. 이런 항의하는 모습을 일본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려 사전 조율한 모습입니다. 아베가 아니라고 식물원 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단체가 아베라고 주장하고 철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정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부류들이 대낮에 저런 짓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단체는 우익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친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한민족보다 일본이 소중한, 일본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제 눈에는 그런 집단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